과거엔 연락 한 통이 소중하고 느렸던 시절이 있었죠. 전화 한 통이 어렵고 편지를 보내면 3일이 넘게 걸리던 그 시절. 요즘은 연락이 참 빠릅니다. 휴대전화를 켜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연락이 가능하죠. 당신의 오랜 친구가 항상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셨나요? 관계란 단순히 시간의 길이나 만남의 횟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간의 진정한 이해와 소통에 기반합니다.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의 가치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지속될 때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소통이 없는 관계 역시 그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관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관계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서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는 옛 가르침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본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찌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에게 화를 내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그 이면의 이유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지만 물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의 관계도 이처럼 자연스러워야 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친구란 어떤 존재일까요? 그것은 서로의 부재를 탓하지 않고 다시 만났을 때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벗과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를 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관계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양방향의 소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나를 무시하거나 피한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의 균형이 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과감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버림으로써 얻는다는 가르침을 떠올려 봅시다. 때로는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 번의 오해나 실수로 인해 소중한 인연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에 대한 기대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논의는 경지를 생각해 봅시다. 관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오히려 더 자유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자신을 반성하라는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관계에도 이처럼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넷째,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야 합니다. 말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떠올려 봅시다. 형식적인 연락보다는 진심 어린 대화가 관계를 더욱 굳건히 만듭니다. 다섯째,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의미하는 무의자연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놓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을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관계에 집착하여 자신의 평화를 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논의는 경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본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할 때 타인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과 소통하고 있는가? 나의 관계는 건강한가? 내가 놓아주어야 할 관계는 없는가? 나는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관계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듯 관계도 변합니다.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그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그 관계가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불안만을 안겨준다면, 그리고 상대방은 전혀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과감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다른 이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복잡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관계를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이해를 배우며 사랑을 배웁니다. 따라서 관계를 단순히 먼저 연락하는가 아닌가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가치와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국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상호 존중과 이해, 그리고 진정한 소통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